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2600선이 무너지고 양시장 모두 6% 넘게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시장의 성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하락한 가운데 대성하이텍, 에코프로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결함으로 양산이 지연되고 반독점 도사를 받는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하락한 가운데 리노공업, PSK홀딩스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를 빅스텝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 하락한 가운데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임상현 강사님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노하우 방송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주 미국장 실업률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국내 시장 오전장 마감하면서 현재 6%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심화되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해외 증시 변수가 가장 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해외 증시 중에서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 신호가 이제 공식화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업률 급증이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고용 지표도 약간 셔크가 찾아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 공식적인 선언은 아니지만은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타진하는 9월 부분들이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주가는 7월부터 급락하기 시작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는데, 미국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에 약간은 좀 심각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존재를 하냐면은 미국 시장의 나스닥의 월봉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20개월 부분이죠. 20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가지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약 20개월째 좀 해당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상승의 트렌드에 맞춰서 조정이 있다면은, 그러죠, 이렇게 조정이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월봉상 흑산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약간 과격하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런 상승 트렌드가 계속이 되더라도 이런 쇼크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상승의 흐름이 계속이 되더라도 여기까지 빠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긴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도 약간은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쌍봉 고점에서 약간 무너지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되는데 월봉에서도 좀 비슷한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지난 과거에 이렇게 조정의 패턴을 보더라도 급락, 되돌림, 급락, 되돌림 이렇게 이제 하락을 좀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파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횡보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 반등이 진행이 됐다가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그런 개연성이기 때문에 제가 항시 이제 7월은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을 시황관을 갑자기 이제 바꾸게 됐죠. 그런 이유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수적인 측면 보면은 먼저 이제 시장 종합 잠깐 보시면은 외국인이 뭐 1조, 기관은 관망을 하고 있죠. 코스닥은 오히려 좀 약간 사고 있네요. 그래서 반등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내일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선물 매도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이제 매도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코스닥이 프로그램 매수 그다음에 이쪽 매수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 바닥을 찾지 않았냐 이거는 이제 단기 바닥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수가 약간 개별주도 아니고 이렇게 수직 급락하는 것은 약간 의외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뭐 전체 한번 크게 한번 해서 보시면은 이 조점 그러니까 2년짜리의 흐름을 보고 한번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좀 해당이 돼요. 한번 급등했다가 쌍바닥까지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보이고 7월에 고점 그리고 급락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여기서는 이제 탄생 파동이죠. 여기는 쌍바닥이 좀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가 잘 가다가 7월에 고점에서 급락이 떨어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넥라인점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은 돌아준다고 좀 생각이 되고 또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갈 지수는 이 정도가 좀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8월 뭐 한 9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다지다가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항시 역회된 숄더 또는 쌍바닥 이게 이제 바닥에 올리고 이제 천장에 올리기도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 행보 등락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비슷하게 지금 하락을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체가 됐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격 조정을 상당히 보이다가 힘없이 약간 빠질 수 있는 진바닥을 보이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뭐 쌍바닥 패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갑자기 이제 시황관을 제가 바꾸면서 7월 역시나 급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좀 떠올랐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장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보다도 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약간 무겁습니다, 마음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어떤 오늘의 이제 상승의 흐름들 잠깐 보시면 상승의 흐름들보다도 코스피의 이제 월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이 전체 시장의 흐름들,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가 한번 크게 왔고 조정이 깊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역회된 숄더 형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1년 상승 조정, 1년 상승 조정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고 저점이라는 것은 경기라는 것은 일정한 바운드리 폭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완만하게 경기가 우리나라 회복이 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취약한 것에 저점으로 좀 다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400 이것이 최종적인 8월 또는 9월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저점 1,400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포인트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산병의 어떤 모습, 흑산병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뒤에 한 번은 충격이 더 있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그래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 체크를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은 현재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다시피 휴니드, 스펙코, 빅텍, 퍼스텍, 한일 단조 이런 종목군들이죠. 근데 전통적인 방산 관련된 시총이 무거운 것은 오히려 이제 약간 빠지고 있죠.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가벼운 현재 방산 관련된 종목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차트적으로 좀 괜찮은 부분들 보시면은 이제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여전히 방산 관련된 전쟁 관련된 종목이지만은 전혀 이제 시세가 나지를 좀 않았죠. 그래서 상승하다 오늘 밀렸지만은 거래량이 좀 더 터지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계속해서 보면은 이 계속해서 동훈 아난텍 종목이 약간 잡히네요. 동훈 아난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동훈 아난텍도 제가 이제 진단 키트 쪽 특히 타액 그 진단 키트 쪽 현재 혈당을 조절하는 혈당을 진단하는 타액으로 진단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한번 크게 2023년도에 5월달에 일어났었고요. 오랜 동안 침체 바닥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려는 그런 성장성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타액 진단, 당 진단 키트의 어떤 새로운 시장의 어떤 대장주로서의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훈 아난텍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줘야 될 이유가 이제 분명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수젠텍이 이제 급등 상위 종목군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전히 진단 키트 부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쪽 관련된 종목이 이제 퀸타 매트릭스가 상한가를 오늘 실현이 좀 됐습니다. 퀀타 매트릭스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했을 때 신속하게 현재
이 균에 대해서 어떤 균인가 검사하는 장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같이 없잖아 있죠. 계속해서 거래정지 상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진단키트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특화된 어떤 그런 모습이다. 세균에 대한 어떤 감수성 테스트 장비 현재 이 부분이 포커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진단키트로서는 유일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죠. 이격 조정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격적이 낮은 종목군들을 한번 골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격 조정이 낮은 종목군들 진단키트 쪽 어떤 흐름들을 보자면은 아직까지 약세가 되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뭐 이런 종목이죠. 뭐 휴마시스도 상승하다 약간 밀려준 오늘 급락 때문에 약간 밀려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론생명과학도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밀려줬지만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 보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상승 섹터는 그렇게 약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은 뭐 홍하윤 전쟁 관련된 부분 뭐 일시적으로 약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오늘 시장이 거의 한 패닉 상태인데 한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지수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1시 4분, 그러니까 1시 정도가 저점이 되면서 아랫꼬리를 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1시 지금 방송이 되는 이 시간대가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랫꼬리가 그 정도 달면서 끝나줄 확률이 조금은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낙폭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2,500선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1조가 넘게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데요. 72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내고 있지만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폭염 관련인데요. 자, 폭염이 기승입니다. 전력량도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다라고 정부에서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빙과류가 구매가 늘어나면서 편의점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는 중동 문제입니다. 이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경계태세에 들어가면서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오늘도 하락장이지만 그래도 이슈들은 다양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예. 어떤 내용들일까요? 오늘 뭐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란 보복 출입기 이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고 잠복할 어떤 상황은 아니고 계속해서 사태가 확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 군함 현재 이란 보복 출입기 군함 급파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있고요. 또 지속적인 어떤 테마의 대장주 비만 치료제 열풍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관련된 종목, 저평가 종목, 편의점주 쪽 좀 해당이 되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어떤 CDMO 위탁 개발 생산의 새로운 트렌드가 CGT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군함 급파 각국 대피령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어떻게 보면 강경파의 우두머리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이걸 따르는 헤즈볼라는 에멘 반군, 후티 이런 어떤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을 다각적으로 공격을 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방공망 체계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상 전쟁 부분들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확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그 이란과 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뭐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회자가 됐던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워렌 버핏이 애플을 팔고 현금화를 최대한 늘렸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나 경기 상황 이거를 꿰뚫지 않았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상황이 더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전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뭐 7, 8, 9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미치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빠진 건 끝날 때까지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복합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전쟁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퍼스텍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행보를 해주다가 방산 업체는 다 갔죠. 근데 방산 대장주만 갔는데 부품을 만든 회사 부분들은 전혀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비만약 치료제 열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주사제에서 경구용 또는 붙이는 약 이게 좀 유행이라는 거죠. 주사제도 약물 지속형 그러니까 현재 그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부분이죠.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석 달짜리 요거에 따라서 요동을 치는 거고 또 경구용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세로 좀 착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구제로 바꾸는 업체를 보면은 여기서 일동제약이 시세가 사실 나지는 않았죠. 한번 이제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장주로 이제 보일 부분들이 이제 DX, VX 시세를 보이고 특허 관련된 뭐 이슈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런 부분 한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패치 마이크로 니들 쪽의 부분들은
라파스 또는 대운제약, 신신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월 1회 주사제 방식에서는 역시 누가 뭐래도 펩트론이죠. 펩트론하고 이제 요거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들 인벤티지랩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강세를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매수를 많이 못했다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연속 상한가 2번 반 정도 진행이 됐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사실 붙이는 것보다 주사약보다는 훨씬 더 편의성이 있고 또 붙이는 것보다도 경구용이 더 편의성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물질 특허 조기 출원 계획을 DXVX에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2단 상승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DXVX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경구형 그다음에 마이크로 니들 조정이 있을 때 우리가 공략하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을 보면은 세 번째 이슈 물론 어제 오늘 크게 이슈가 되지는 크게 급등하지 않았지만은 편의점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이슈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GS25, CU 그다음에 뭐 세븐일레븐 이게 이제 3파전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연중 최대 성수기가 이제 3분기로 잡힙니다. 그런 부분이고 폭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적인 영역 이 세 개의 영역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CU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편의점 시스템이 동남아시아, 몽고 이런데 굉장히 많이 좀 시스템이 이제 수출이 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세븐일레븐은 해외 메이커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안 되지만은 GS25라든가 CU는 해외 진출이 가셔야되기 때문에 성장성도 일단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 이 종목이 장기 하락의 어떤 흐름에서 모처럼 반등에 성공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BGF 리테일 또 폭락이 와도 미리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성수기 그다음에 K푸드 열풍에 대한 어떻게 보면 후발 어떤 트렌드 섹터 이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한번 편의점 쪽 그중에서 CU가 국내 편의점 1위입니다. 물론 매출액 이제 1위는 GS25가 좀 되겠지만은 브랜드 이미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CU가 좀 조금은 근소하게 앞서 있죠. 그런 쪽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위탁개발 생산, 위탁 생산, 뭐 CMO, 또 CDMO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바이오薬품을 제조하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의 연말 통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해리슨 후보나 아니면은 트럼프 후보 양 후보가 모두 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고 또 바이든 정부의 치적이 아니고 이제 하려고 개화되는 단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CDMO의 시장 중에서 금맥으로 부상한 것이 이제 CGT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CGT의 어떤 흐름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약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성장률적인 측면에 봤을 때 CGT, 그다음에 약물항체 결합체, 그다음에 항체, 그다음에 단백질 펩타이드 치료제 이런 것보다 성장률이 월등히 앞서 있는 이제 개화되는 시장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 약물 항체 결합체라든가 항체는 이제 물질 생산밖에 생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지만은 요거는 세포 배양까지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난도 기술이고 다품종 소량 생산 또 환자 맞춤용까지 좀 해야 되는 복잡한 영역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대비하는 CMO, CDMO 이 업체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전에 1시 5분께 저희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드카가 발령이 됐는데요. 자, 코스닥 150 선물과 150 지수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5분간 이렇게 사이드카 효력이 발생하면서 정지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슈들까지 마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은 아무래도 상승 테마를 찾아보기는 어려운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뭐 손 놓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테마를 좀 찾아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어떤 테마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은 바이오가 어차피 대세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오늘 뭐 비만 치료제, 방산, 편의점,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부분들이 좀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 또 새로운 이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오늘 집중 분석 시간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약물항체 결합체가 되면서 ABL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좀 시세를 좀 냈던 그런 혁신적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CGT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 개인의 면역 세포를 기반으로 면역 증강을 목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CRT 쪽 또는 줄기세포 관련된 시술 관련된 그런 부분.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분들이 뭐냐면은 내년 2월에 발효되는 첨생법, 첨단세생의료법이죠. 이게 올해 2월에 이제 공식 국회 통과가 됐고 1년 후에 이게 이제 발효가 되죠. 그리고 첨생법이 있으면은 첨생법의 하위 법안인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고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시행령이 올해 현재 9월 정도에 9월이나 10월에 국회에 상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첨생법 시행령이 있어야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임상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수혜주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이 그림을 한번 제시를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여기 그 개념을 좀 담기 위해서 말씀 좀 드려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DNA가 있죠. 그래서 DNA에 대한 그 편집, 요거는 유전자 과잉을 통해서 DNA를 편집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이 세포 유전자 편집 이런 부분에 트렌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RNA 다시 말해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유전자 정보 이게 RNA인데 인체 내에서 요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mRNA가 태동이 되면서 최초로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RNA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이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항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세포 내에서 이 단백질 항체 그러니까 항체를 생산한다는 것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간단하게 보면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DNA가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진행이 되면서 복사가 됩니다. 그렇죠? 복사가 돼서 핵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에 세포질 안에 있으면은 리보솜이라는 공장에서 필요한 유전자 정보위에서 단백질을 여기 취합을 해서 만들어내서 요거를 밖으로 방출을 좀 하게 되죠. 요거는 결합하는 겁니다. RNA의 각종 리보솜에서 현재 단백질이 이제 결합해서 이런 단백질 물질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항체 물질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포에 대해서 돌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밖으로 빠져나면서 떠도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용체 돌기 또는 항체 이 모두 다 mRNA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생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서 이렇게 돌기 쪽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의 대표적인 것이 CLT 기술 쪽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항체가 또 다니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가장 크게 우리가 상용화가 좀 되고 있는 영역이 이제 CLT 기술입니다. CLT 기술은 현재 우리 면역 세포에다가 유전자 편집을 해서 외부에 돌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 몸에서 T세포를 추출해서 유전자 편집을 하고 요걸 대량 배양해서 한 달 후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환자는 한 달 동안 뭐 하겠습니까? 휴양을 하게 됐죠. 만약에 이게 외국인 관광객이면은 한 달 동안 관광 휴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되겠죠. 이게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내 주사 한 방에 이 얼마 정도 되면은 뭐 3억, 4억 이렇게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거의 몰두를 하게 됩니다.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은 왜 인기가 있냐면 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3년이면은 3천만 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한 돈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CRT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CRT 기술하고 거의 비슷한 줄기세포도 마찬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줄기세포를 이 환자 몸에서 추출 배양해서 이걸 배양을 하든 유전자 편집을 하든 어쩌든 간에 배양해서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집어넣게 되죠. 관절 주사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연골 주사 맞으려고 회의로 굉장히 많이 한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세포 배양 기술이 유전자 편집을 통한 세포 배양 기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에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또는 기술이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탁월한 효과를 당연히 발휘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테마는 CGT였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CDMO 시장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만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예. 이 테마 속에서 강자로 꼽히는 종목들이 분명 있는데요. 자, 어떤 예. 종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연구하면서 위탁 개발 생산, 바에서 공장까지 운영하는 업체 딱 2개가 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유명한 부분들은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 너무나도 잘 유명하죠. 그다음에 녹십자, 이제 상호를 이제 GC셀로 바꿨는데 두 업체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가지고 있고요. 또 위탁 개발 생산 공장도 배양할 수 있는 공장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제대일 줄기세포 보관 이런 복합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장기 행보 침체를 보여주는데 오늘 최근 장 때문에 조금 빠졌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GC셀이라는 회사죠. GC셀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녹십자 그룹 관련된 부분 가장 유명한 것은 이민셀 LC라는 세포 치료제 여기를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주가는 계속해서 약간 내리막길을 하고 있고 바닥에서 거의 한 쌍바닥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을 탔지 않았지만은 바닥을 찾아서 본격적인 순환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2가지 종목 현재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이렇게 차바이오텍이랑 GC셀 2가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예. 자, 이 중에서 사실 둘 다 쟁쟁한 종목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차바이오텍 하겠습니다. 네. 예, 차바이오텍 부분들은 현재 강남 가다 보면은 차병원 사거리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입니다. 그 셀 라이브러리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 종류가 상당히 많이 좀 있죠. 또 면역세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한 연구 개발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NK세포나 아니면은 현재 송체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줄기세포에서 특정 세포로 분화하는 신경 쪽으로 분화하는 신경종구세포 관련된 그런 다양한 어떤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약간 대장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파이프라인을 보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 면역세포 관련된 부분 또 특별하게 줄기세포에서 분화한 핵심적인 신경종구세포 이거는 신경 관련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파킨슨이나 이런 쪽이죠.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공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 개발 생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차바이오텍이 대장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차바이오텍이었습니다. 세포 유전자 관련 파이프라인도 구축하고 있는 데다가 이 정부 과제도 다소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시각 현재 양시장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7%가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7%가 넘었다가 잠시 지금 현재 6.9%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현재 외국인이 1조 넘게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 보시면 개인은 덜어내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수급 상황까지 챙겨보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 바로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예.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가 코스피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시장이 과연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더 어디까지 내릴지 많은 예.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제 다시 한번 저 차트를 한번 보면은 보통 이제 파동으로 보면은 한번 이 하락 되돌림을 줬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데 최대로 가면은 이거에 이제 종수배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오버슈팅이 됐는데 5장에는 좀 아랫꼬리를 달 것 같고요. 그렇다 해서 반등이 세게 된 것이 아니라 횡보 등락 이격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슬금슬금 약간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고점 십자 도정에서 고점에서 하락이 됐기 때문에 거의 한 달간 맥스로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빠졌죠. 그래서 8월 10일 정도가 되면은 거의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들이 한번 나와주는데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빠질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 지금은 단기 급락에 대한 리바운딩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크게 하락을 했던 대형주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약간 지금의 어떤 AI 반도체를 이제 주도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SK하이닉스가 거의 9%, 삼성전자가 뭐 7% 이렇게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바닥을 논하기에는 약간 겁이 상당히 많이 나는 어떤 흐름들인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한번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흑산병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흑산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갭이 이제 2개가 발생이 되는데 3개째까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봉우리가 3개가 되면은 단기 급락의 마무리 요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해로 여기도 장대 음봉이 3번 돼서 조정이 완료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은 거의 멈춰줄 수가 있고 만약에 내일 하게 되면은 십자 도지역 하고 바닥을 다지고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좀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고 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락을 하더라도 이 추세선이죠. 하락을 하더라도 이 추세선 각도 요거를 지켜주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 반등은 충분히 나와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보다는 단기 매수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흑산병이 한 번 더 3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종가상 양봉이 나왔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예측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어쩌면은 2갭밖에 안 나는데 보통 30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공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2갭 또는 흑산병인데 흑산병으로 미리서 이제 완성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로 보는 관점에서는 저점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장기 성장성을 보더라도 60주 이선에 거의 다 닫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삼성전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9% 빠진다는 것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장기 차트로 보면은 뭐 크게 그 이해를 못할 상황은 아니죠. 한 달
만에 빠질 것을 3일 만에 빠졌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 고점에서 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이격이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안 횡보 등락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격이 충분히 갖춰지면은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9월까지는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좀 조심해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에 저희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7%가 넘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조심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블랙 먼데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7% 넘게 떨어지면서 코스피는 2,500선이 결국 붕괴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만 치료제, 방산, 편의점, 세포 유전자 치료제주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히든머니는 줄기세포 관련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